안녕하세요. 복음쌤입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청 많은데 뭐부터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거의 긴 영상을 하나를 찍었는데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버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하고자 하는 말도 뭔지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미국을 오게 되었던 순서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미국을 이민을 준비할 때 제일 문제는 영어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들을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에 대한 다음 단계로 이제 제가 텍사스를 선택을 했던 이유, 그리고 막상 실제로 텍사스에 와보니까 느꼈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에이전시를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에이전시를 여러 개를 거쳐온 케이스거든요. 그 컨택을 하던 과정 중에 제가 지역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크게 첫 번째는 일단은 날씨가 따뜻해야 됐어요. 추운 날씨를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추우면 밖에도 안 나가요. 그리고 미국까지 왔는데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날씨였어요. 날씨가 춥지 않은 날씨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가 그래도 조금은 덜 할 것. 미국은 한국과 다르잖아요. 막 토네이도도 있고 캘리포니아 같으면 지진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미국을 오게 되면 제가 가장으로 외벌이가 될 확률이 큰데 저의 벌이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렇게 추려보다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들, 개념이 저한테 확실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컨택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합격을 했던 곳이 뉴욕이었어요. 근데 뉴욕이었는데 뉴욕은 리빙 코스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벌이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겠고 미국으로 오는 이유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인데 정말 빠듯하게 삶에 찔려서 쫓기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기회는 패스를 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가고자 했던 곳이 라스베가스였어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게 많이 없었어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곳이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였는데 물가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이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이나 시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맞지 않아서 그것 또한 패스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컨택이 됐던 곳이 플로리다였어요. 잡오퍼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받았던 시급이 36불이었고 그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필리핀 널스를 알게 돼서 연락이 됐었는데 그 널스 말이 그걸 받고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이 악어였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동료들이 막 웃거든요. 내가 인터뷰를 패스했는데 악어 때문에 플로리다 안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 대부분 빵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저는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제 애들이 그때 당시에 뭐 1살, 3살, 2살, 4살 뭐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웅이가 3살, 준이가 5살이었으니까요. 정말 심각했어요. 저는 누군가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때 그러니까 합격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쯤에 누군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큰 집 차에다가 뒤에 악어를 싣고 가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그 에이전시와 살짝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어그러졌죠. 그리고 나서 엄청 고민하면서 찾았던 곳이 텍사스였어요. 날씨도 따뜻했고 일단 물가도 쌌고요. 저희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구나. 정말 대도시로 가지 않는 이상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악어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텍사스에 뱀이 많다는 사실을. 뱀 보기 힘들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뱀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에이전시에 나는 날씨가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텍사스다라고 했는데, 에이전시에서 텍사스 병원을 추천해 주셨고 운이 좋게도 저희 병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오게 되었었죠. 그렇게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악어가 무섭다면서 텍사스는 왜 갔어? texas는 뱀이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떡하지 뱀이 많으면 어떡하지. 저는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저희 친정집 바로 앞이 포도밭의 대나무 숲이었어요. 그래서 뱀을 자주 봤고 어릴 때 놀다가 동네 친구가 뱀한테 물렸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지을 당시에 백사가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백사로 술을 담궈 드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뱀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텍사스에 뱀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큰일 났다. 내가 왜 텍사스로 선택을 해서 그러나 라고 하고 텍사스로 왔는데 제가 그 차에서 진짜 정착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하나? 그 병원에서 붙여준 캐롤이라는 여자의 차를 타고 이제 호텔로 가는 그 길에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텍사스에 뱀이 그렇게 많다던데 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가 야, 나는 수십 년을 살면서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호텔에 도착을 하고 짐을 내리는데 호텔 그 문 입구에서 조그만 그 실뱀 있잖아요. 실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의 걱정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저희 렌트한 집으로 들어가서 또 마당에서 뱀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지금 집에 이사 오고는 뱀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동네에 살고 계시던 다른 한국 언니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만한 뱀이 나온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뱀에 조금 제가 민감하답니다. 그게 텍사스에 온 단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지, 다른 주로 이사를 가고 만다, 내가 이 주가 너무 싫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텍사스에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저는 텍사스가 좋거든요. 그렇게 텍사스가 좋은 장점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날씨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조지아에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셨던 간호사 선생님 가족이 있었는데 그 남편분은 텍사스의 날씨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텍사스의 날씨를 좋아해요.
일단 전 추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텍사스가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실내를 들어가면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어서 너무너무 추워요. 심지어 병원은 365일 긴팔에 긴 자켓을 입고 일해도 춥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나이트 근무였잖아요. 히터를 365일 틀고 있었어요. 저한테 미니 히터가 있었거든요. 그걸 365일 틀고 일할 정도로 병원은 춥습니다. 텍사스 날씨가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가 너무 뜨겁게 비추는 대신에 이렇게 습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편하더라고요. 밖에 그늘에만 앉아 있으면 해가 가려지니까 숨이 턱턱 막히지도 않고요. 그 외 덥고 습한 날씨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스턴을 한번 놀러 갔을 때 너무 덥고 습해서 저희 신랑이랑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텍사스는 크기가 엄청 커요. 제가 챗GPT한테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텍사스는 한국의 약 6.9배의 크기라고 나오네요. 한국이 7개 있는 거죠. 7개 있는 만큼 크기 때문에 텍사스도 텍사스마다 그 지역마다 날씨가 또 달라요. 그래서 달라스에 사시는 선생님, 그리고 휴스턴에 사시는 선생님, 아니면 샌안토니오에 사시는 선생님, 전부 제 말에 공감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날씨가 너무 달라서요. 근데 일단 제가 사는 지역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비도 잘 안 오고요. 제가 그 말을 했다가 후회를 했는데, 이번에 한국 선생님이 6월 달에 이 지역으로 오셨어요. 제가 3번의 여름을 경험했는데 유독 올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사실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비도 잘 안 오고요. 전 비 오는 날씨를 싫어해요. 그 비를 맞으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싫고, 비가 오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를 안 좋아하는데 그 비가 안 온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습하지 않죠. 그리고 제 머리가 엄청난 곱슬이거든요. 이게 지금 파마나 고데기를 한 게 아니라 저의 실제 머리입니다. 정말 엄청난 곱슬이죠. 파마한 것 같은. 이런 곱슬에 살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고데기를 하고 펴도 습하면 이게 막 부시시한 사자머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습한 날씨를 너무 싫어하는데, 날씨가 따뜻하고 습하지 않다는 것, 그게 텍사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텍사스도 계절이 사계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덥지 않아요. 일단 한 2월쯤, 1월 마지막 주에서 2월 초쯤 들어가는 한 2주 정도 정말 극심한 추위가 있어요. 진짜 밖에 나가기 힘들다, 이 손발이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극심한 추위가 있고요. 그 2주를 전후로 해서 약간 겨울인데 겨울 아닌 가을 같은 그런 추위, 낮에는 한 26도, 7도 정도이고 밤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정도의 날씨가 한 11월, 12월쯤부터 2, 3월, 2월 말 정도까지 있고요. 그게 겨울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3월쯤 되면 이제 조금 선선한데, 그게 3월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 비가 바짝 많이 와요. 3월, 4월. 약간 선선하면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이 3월, 4월, 5월 초쯤까지 계속되고요. 5월 초가 좀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서서히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계속돼요. 그러다가 한 6월 말쯤 되면 이제 피크로 가죠. 더위가. 그 피크의 더위가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여름이에요. 근데 그때는 화씨로 95도에서 90도 정도? 화씨로 90도에서 100도, 104도, 한 11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건 진짜 잠깐 그런
하루에 한 1시간? 뭐 그렇게 올라가는 날이 있고, 그렇게 낮에 그렇게 덥고 밤에도 더운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달이 6월 한 중순 정도부터 5월 말, 6월 초쯤부터 6, 7, 8, 9월 초 중순 정도까지 한 4개월이 지속되고요. 9월 중순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이거든요. 지금인데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조금 쌀랑해졌다라고 시작이 돼요. 낮에는 여전히 덥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 기온과 밤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낮 기온도 조금씩 떨어지는, 그게 9월에서 11월 정도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이제 가을 날씨가 시작되고 가을 날씨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선선하고 낮에는 반팔을 입고 있다가 밤에는 자켓을 걸쳐야 되는 그런 추위가 이제 겨울이 오기 전까지 한 12월 초 정도, 초중순 정도까지 계속되고, 12월 중순 정도 가면 이제 긴팔을 입어야 되는. 근데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근데 저와 저희 신랑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더위를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텍사스 사람들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막 골프를 치고 다니고 있으니까 저것은 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추운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날씨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을 싫어하거든요. 겨울이 짧잖아요. 옷이 두꺼워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 옷이 두꺼워지는 날이 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활동하기도 편하고 무언가를 하기도 편하고 사람이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엄청 길어요. 여름에는 진짜 밤 9시인데도 해가 안 떨어지는 그런 게 계속 되거든요. 지금은 해가 조금 줄어서 한 8시쯤 되면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아침 시작부터 밤까지 낮이 길다 보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지죠. 그게 저는 조금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는 다른 주로 가면, 여기는 진짜 가을이고 안 추운데, 뭐 콜로라도만 가면은 10월 말 11월부터는 스키장이 개장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가지고 스키를 탈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사실 텍사스의 한 장점인 것도 맞죠. 그리고 텍사스는 주소득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의 좋은 점은 그건데요. 주소득세가 없다 보니까 월급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 제가 받아가는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복권을 당첨돼도 다른 지역에서는 주소득세를 뗍니다. 근데 텍사스에서는 복권을 당첨돼도 주소득세를 안 떼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 실수령액도 높아지는 거죠. 그 참 좋은 지역이죠. 그게 두 번째고, 자연재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토네이도가 텍사스에 있어요. 있는데 저희 지역은 토네이도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달라스나 웨이코나 이런 곳에서는 토네이도가 간간히 와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미군 최대의 베이스가 있는 곳인데 그렇게 자연재해가 있는 곳을 선택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희 지역에는 미군 베이스, 엄청 큰 미군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어디를 가면 혹시 미군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미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인종이 많고 인종차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진짜 백인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정말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인종차별을 거의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요. 텍사스는 총기 소유가 합법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총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텍사스에 와서 느낀 거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가 서로를 조심한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내가 총을 갖고 있지만 이 집도 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할 수 있다. 이게 다른 하나의 장점인 것도 확실히 맞습니다. 총기 소유가 합법이 아니라면 나는 이게 불법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지켜야 되고 너도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고 사실 총기를 난사하고 이거는 진짜 그걸 마음먹으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나에게도 안전장치가 있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텍사스에 있는 하나의 다른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인데 텍사스가 공교육이 좋습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는. 그게 왜 그렇냐면 텍사스가 다른 주에 비해 재산세의 비율이 높아요. 그 재산세로 들어오는 것들을 공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공교육이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지역의 공교육들을 경험해 본 게 아니라서 텍사스가 공교육이 잘 돼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요. 한국에서 오시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요. 맨날 놀고요. 뒤돌아서면 방학인 것 같고요. 뒤돌아서면 쉬는 날이고요. 정말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악명 높죠. 미국의 급식은. 네, 텍사스도 급식은 정말 최악입니다. 근데 저는 도시락을 싸줄 능력치가 안 돼서 애들 그냥 런치를 사 먹습니다. 보면 피자, 치킨, 가끔 타코도 나오는 것 같아요. 타코, 뭐 스낵 이런 것들을 주는데 아침도 사실 아침은 프리로 학교에서 제공이 되거든요. 일찍 가는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그 아침을 보면 시리얼, 사과 한 개 뭐 그렇게 주긴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을 보니까 ESL도 너무 잘 돼 있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조금 적어요. 뭐 학교에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애가 이런 걸 사오세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많이 받아와요. 저희 장난감을 안 사주는데 학교에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일단은 체감은 잘 못 느끼겠지만 텍사스의 공교육이 하나의 장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장점은 칸쿤이 가깝습니다. 저희 신랑이 칸쿤을 한번 갔다 오더니 칸쿤 너무 좋다고 다시 가고 싶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한국에서는 신혼여행으로 이렇게 큰 맘 먹고 오지 않으면 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이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비행기를 타고는 2시간 반이었던가? 그것만 타면 칸쿤을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다른 주에 비해서는 쌉니다. 근데
이것도 도시에 따라 다른 거라서요. 달라스나 이런 대도시로 가면 조금 비싸겠죠. 근데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서 사실 물가가 조금 싼 편이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아주 쌉니다. 많이 쌉니다. 실제로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선생님들의 기름값을 들었을 때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조금 한몫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리빙 코스트가 싸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여유로워진 그 금액으로 다른 주로 놀러 갈 수 있는 삶이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텍사스에 있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살면서 조금 더 마음에 여유롭게, 솔직히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일하고 집 오고 일하고 집 오고 애들 케어하고 집안일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 거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면서 애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미국에 올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여유롭고 여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애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하듯이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되었는데요. 사실 미국에 살면 어느 주로 가든 그건 저희한테는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곳이고. 그래서 애들이 방학이 되면 꼭 어디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3년 차에 달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많이 가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뉴멕시코에 2번을 갔었고, 가면서 스키도 저희 애들이 한국에서 스키를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서 스키를 타봤었고, 지금도 매일 노래를 부릅니다. 엄마 스키 타러 가자, 스키 타러 가자. 그래서 사실 겨울 정도 되면 매번 스키를 타러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고요. 휴스턴이나 이렇게 나사 있는 곳, 그런 데도 가봤었고, 달라스나 샌안토니오, 이렇게 텍사스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가까이에는 오클라호마나 루이지애나나 이런 주들이 있잖아요. 그곳을 가는 것도 저희한테는 여행이죠. 그래서 항상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여행 계획을 세워요. 그게 저의 나름의 힐링 포인트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거든요. 제 삶을 여유롭고 여행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텍사스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텍사스를 좋아하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텍사스의 단점이 뭐냐고요? 지루한 도시예요. 사실 뉴욕이나 이런 데를 가면 할 게 많잖아요. 사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살다 와서 텍사스에 왔다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젊은 세대들, 대학생, 고등학생 되는 자녀들을 가지신 분이면 조금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은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있고 안전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밤에는 안전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려면 운전을 해서 최소 30분은 운전해서 가야 되고, 그게 지루하다. 그게 제가 꼽는 첫 번째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약간 보수적인 동네죠, 텍사스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집마다 막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팻말이 붙은 집들도 간간히 보이고 차에 막 그런 것들로 도배해 놓은 차들도 보이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사실 지금 시국 같은 때에는 무섭기도 해요.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은 어느 주를 가도 있을 거고요.
백인이 많은 동네를 가면 조금 더 심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저희가 달라스로 한번 놀러를 가다가 힐스보로라는 동네에 잠깐 정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진짜 백인이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노인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애들을 보자마자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친절하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네에 따라 다르긴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서 인종차별적인 부분도 미국 어딜 가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은 텍사스만의 억양이 있어요. 정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뉴욕에 있는 선생님이 한 분이 얘기했는데 다인종이 있다 보니까 더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텍사스만의 그 억양이 정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조금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 미국이기 때문에 느끼는 단점인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애들 방학이 너무 많아요. 방학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혼자 둘 수 없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시고 계시는 가족이시라면 한 명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갖기가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조금 공부에 욕심이 있는 부모들, 돈이 많은 집들은 사교육을 빡세게 시킵니다. 근데 그 비율이 한국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애들은 많이 논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공부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예체능에 사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다른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어찌 보면 텍사스의 단점이 아니라 미국의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저는 사실 텍사스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텍사스에서 단점을 느끼지 못해서 미국에 있는 단점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텍사스에 남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꼈던 텍사스의 좋은 점과 단점? 미국의 단점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선택했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